가까웠던 형제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이유. 그대들은 형제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왜 낯설게 느껴지는가? 나는 형제 넷 중 셋째로 태어나 평생을 함께 살 줄 알았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묶였으나 우리는 결국 각자의 배를 타고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면 슬퍼하고 누군가를 탓한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이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이며 잘못이 아니라 이치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형제가 왜 남이 되어가는지, 그것이 왜 당연한 일인지를 전하려 한다. 그리고 그대들에게 말하겠다. 더 이상 애쓰지 말라고. 사람은 혈육을 특별하게 여긴다. 같은 피를 나눴으니 평생 가까이 지낼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어린 시절 하루도 떨어지지 않던 형제가 어느 순간부터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가 된다. 명절에 만나도 할 말이 없다. 서로의 삶을 물어도 겉도는 대화만 오갈 뿐이다. 그대들은 이것을 슬퍼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탓한다. 형이 변했어. 동생이 냉정해졌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정말 누군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본래 가야 할 길인가? 나는 유배지에서 20년을 보내며 형제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돌아온 뒤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고통을 겪었으며,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슬픈 일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이다. 나무가 자라 가지를 뻗듯 사람도 자라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형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같은 가지로 자랄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받아들이라.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잠들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놀이를 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하지만 그것은 환경이 만든 하나였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기에 함께였을 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말이다. 그 선택들이 쌓이며 우리는 달라졌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은 이것을 멀어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제 길을 갔다고 말하고 싶다. 형제가 남이 되어가는 것은 하늘의 이치다. 그것을 슬퍼할 필요도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 나는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다. 왜 형제가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말이다. 첫째, 삶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다. 같은 집, 같은 부모, 같은 밥상. 그때는 형제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우리는 각자의 배를 타기 시작한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얻고 자식을 낳으며 우리는 서로 다른 바다로 떠난다. 이 과정에서 가치관이 달라진다. 형은 안정을 추구하고 동생은 모험을 택한다. 언니는 가족을 우선하고 동생은 자아를 먼저 본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삶의 경로가 다를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형제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한 형은 벼슬길에 올랐고 한 형은 은거를 택했다. 우리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으나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 아니었고 나의 고통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형제의 숙명이다. 같은 곳에서 출발했으나 도착지는 다른 것 말이다. 세상은 형제는 하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다. 같은 피를 나눴을 뿐 같은 영혼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형은 보수적이 되고 동생은 진보적이 된다. 형제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달라진다.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면 갈등이 생긴다. 왜 형은 이해를 못해? 왜 동생은 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본래 다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묻고 싶다. 그대들은 왜 형제가 그대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같은 환경에서 자랐기에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형제는 그대의 거울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독립된 존재다. 그러므로 그대들이여 이것을 받아들이라.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삶의 길이 본래 달랐기 때문이다. 각자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이 인생이다. 때로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대가 할 일은 그들의 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배를 똑바로 모는 것이다. 둘째, 가족 안에서도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까울수록 좋다고 믿는다. 특히 가족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나는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가까움이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까우면 서로를 상하게 한다. 거리가 없으면 경계도 없고, 경계가 없으면 존중도 사라진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때로 필요한 일이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한 공간에 갇혀 있었다. 피할 곳이 없었기에 부딪혔고,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받았다. 나이가 들며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얻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것을 멀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찾았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요구한다. 형제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줘.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다. 사랑은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나는 유배에서 돌아온 뒤 형제들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으나 나를 이해하지는 못했다. 나 역시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과 함께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다. 오히려 성숙함이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말이다. 세상은 이것을 사이가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나는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형제라고 해서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가까이서 부딪히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 멀어진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어린 시절의 사랑은 매일 함께하는 것이었다. 성인이 된 후의 사랑은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가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형제 사이에도 이 자유가 필요하다. 그대가 그대의 길을 가고 형제가 그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집착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멀리서 응원하는 것 말이다. 셋째, 피보다 인연의 시대가 온 것이다. 피는 섞였지만 뜻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다. 혈연은 우리를 묶어주지만 그것이 영원한 연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는다. 진짜 오래 남는 사람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혈육이 아닌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해했고 나의 뜻을 함께 나눴으며 나의 고통을 함께 견뎠다. 반면 나의 형제 중 일부는 나를 사랑했으나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세상은 혈연을 신성하게 여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정말 그러한가? 피가 같다고 해서 마음도 같은가? 피가 같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수 있는가? 아니다. 피는 우리를 연결하는 시작일 뿐,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묶어두지는 못한다.
진짜 인연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방향을 존중하는 것 말이다. 형제라도 이것이 없으면 남이 된다. 혈육이 아니어도 이것이 있으면 가족이 된다. 나는 이것을 피보다 인연의 시대라 부른다. 이제 우리는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더 진실한 관계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이여, 형제가 멀어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들이 서로 다른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형제는 그대의 출발점이었으나 그대의 도착점은 아니다. 그대는 그대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혈연으로 시작하여 인연으로 완성되는 것 말이다. 피는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나 뜻은 우리를 함께하게 한다. 형제와 뜻이 맞으면 함께 가면 된다. 하지만 뜻이 다르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 이것을 배신이라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성장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혈연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지 않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스스로의 인연을 선택한다. 그대들이여, 이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라. 형제가 멀어진다는 것은 그대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형제가 멀어져 간다면 그것을 자연에 맡기라는 것이다. 억지로 붙잡지 마라. 붙잡는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서로 상처만 깊어진다. 그러므로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 나는 유배지에서 형제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돌아온 뒤 깨달았다. 그리움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집착은 고통이라는 것을 말이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탓해서는 안 된다. 형이 나를 버렸다. 동생이 냉정해졌다. 이런 말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그대의 마음만 무겁게 할 뿐이다. 그대들이여, 떠난 자를 탓하지 마라.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이 그대의 곁을 떠난 것은 그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그리고 남은 정만 감사하라. 형제가 비록 멀어졌어도 그대들이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던 순간, 같은 이불 속에서 속삭이던 밤들 말이다. 그 기억들은 영원히 그대의 것이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가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다. 형제가 한때나마 그대 곁에 있었다는 것,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인생은 짧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난다. 형제가 먼저 떠나든 그대가 먼저 떠나든 결국 우리는 헤어질 운명이다. 그러므로 지금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억지로 가까이 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하라. 명절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전화가 오면 따뜻하게 응답하라. 하지만 연락이 없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도 바쁘게 살고 있을 뿐이다. 형제는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독립된 존재로서 각자의 삶을 산다. 그대가 할 일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 말이다. 나는 유배에서 돌아온 뒤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갔으나 서로를 잊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대들이여, 형제가 남이 되어 간다면 그것을 하늘의 이치로 받아들이라. 억지로 붙잡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 떠난 자를 탓하지 말고 남은 정만 감사하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세상은 그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형제를 놓아주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그대들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연이며 잘못이 아니라 이치다. 더 이상 애쓰지 마라. 그대의 마음을 편히 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의 길을 가라. 그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